단돈 몇십만 원 아끼려다 힘들게 모은 전 재산 2억 원을 통째로 날린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아치우면 여러분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해드립니다. 실제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던 임차인 박소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소중한 보증금이었기에 간절함은 더했습니다. 박 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연락을 피하며 잠적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에 박 씨의 일상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박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대인이 다른 아파트를 급매물로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전부 빼돌리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법원 문턱은 너무나 높게 느껴집니다. 박 씨는 서둘러 민사소송을 준비했지만 소송 기간은 최소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아파트가 팔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힙니다. 판결문이 나와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서식 하나로 기각되면 재산을 묶을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냉철하게 법리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의뢰인의 삶을 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이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저희 안심 법무사가 즉각 개입했습니다. 저희는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즉시 개시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단 하루도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인터넷 서식을 다운받아 나홀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사법심사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가 등기부와 단 한 글자라도 다르면 즉시 각하됩니다. 작은 오탈자 하나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피보 전채권의 종류와 청구 금액을 정확히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돈을 빌려준 경위와 자산 은닉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무거운 현금 공탁 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합니다. 저희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등기 조회 연동 기능을 활용하여 오류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신청 취지에는 별지 목록 기재에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한다는 표준 문구를 썼습니다. 이 양식 문구에 완벽히 맞추어 기재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법원 송무 규칙에 맞게 자산의 구체적 내역은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지, 지분과 건물의 구조적 면적을 정리했습니다. 완성된 별지 목록을 표준 PDF 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했습니다. 문서 최하단에는 채권자의 서명 날인을 기입하여 사법적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꼼꼼한 법무사적 실무 요령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가압류의 긴박한 필요성을 증명하는 소명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신청서와 별지 목록의 서식을 정밀하게 대조했습니다. 법원의 사법보좌관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서류라며 감탄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기각 없이 한 번에 완벽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결정문이 등기관에게 촉탁되던 날 박 씨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임대인의 아파트는 처분이 동결되었고 박 씨는 안전하게 자산을 지켰습니다. 임대인은 법원의 압박에 결국 고개를 숙이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만들어낸 반전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을 위해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소송 메뉴에서 민사보전 탭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둘째, 등기부 내용과 신청서 기재 사항을 완벽히 대조하세요. 셋째, 부동산 내역은 본문 대신 별지 목록으로 첨부하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나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아 실패합니다. 일반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법률 사각지대 3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집합 건물의 대지권 누락 실수입니다. 집합 건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 비율을 함께 적어야 안전합니다. 미등기 대지권 표시를 누락하면 등기소에서 가압류 촉탁을 즉각 거부합니다. 둘째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토지 가압류 누락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전혀 다른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건물에만 가압류를 걸면 훗날 경매를 넘겨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셋째는 공동 소유 자산에서 공유 지분의 물리적 면적 기재 오류입니다. 특정 면적 몇 평만 압류한다고 쓰면 무조건 법원에서 기각당합니다. 반드시 채무자의 공유 지분 몇 분의 몇 전부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이 시세를 넘는다면 가압류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부동산 대신 급여나 통장을 묶는 채권 가압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명시된 보전 처분의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채무자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자녀 담보 가치를 확인하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상세한 서류 작성 양식과 관련 대법원 판례 전문이 필요하신가요? 하단 영상 설명란에 있는 안심법률 부동산 연구소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안심법무사였습니다.